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게 맞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조금 이제 좀 지루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짧게 좀 핵심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과목에 법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법률의 법령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도가 생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나오는 문제 유형도 점점 이 단순 암기를 위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암기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물론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면서도 암기를 똑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거를 똑같이 암기하는 것은 거의 좀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뭐 강의도 하고 있고 관사도 뭐 일도 하고 있고 제가 수험생활 다 겪어봤었는데 똑같이 암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가장 먼저 할 거는 구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을 통째로 외우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 중에서 내가 뭘 끊어서 봐야 될지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뭐 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일단 관세법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주체를 정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뭐 세관하고 뭐 관세청, 뭐 기재부가 있을 거고, 반대편에서는 뭐 납세의무자 또는 뭐 신고인 이런 사람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보면 이제 언제까지가 되는 거겠죠. 저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육하원칙 이런 거 있었잖아요. 누가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정을 봤을 때 누가 누구에게 뭐를 언제까지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끊어볼 수가 있거든요. 주체, 뭐 시기, 그다음에 뭐 그 이유, 뭐 사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나눠 가지고 일단 틀을 먼저 잡아 놓습니다. 잡아 놓은 다음에 그거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전체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그거를 내 나름대로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처음부터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조금씩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를 잡아놔요. 잡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덤핑 방지 관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는 말 그대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게 끊어서 보게 되면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어요. 요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덤핑이란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덤핑이라 하는 것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사실을 말하거든요. 그 덤핑된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저희는 실질적인 피해 등이라고 말을 쓰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덤핑 방지 관세라는 것은 덤핑 사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볼 때는 거기서 조금씩만 내용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뭐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덤핑과 피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두 가지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하진 않았지만 발생할 것 같다까지도 부과되거든요. 그 내용을 추가를 하고, 지연이라고 하는 내용도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죠. 발생 플러스 발생할 우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걸 한번 그 다음에 볼 때는 그 내용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 볼 때는 여기서 또 하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볼 때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 정해놓은 다음에 요거 보고 다음번에는 앞이든 뒤든 내용 하나만 추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볼 때는 또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죠. 이게 반복이 되면 일단은 내가 처음에 봤던 거는 키워드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기억이 날 것이고, 조금씩 내용들이 정확도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부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잘 맞는 공부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오시면서 느꼈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용들을 이제 하나 딱 정해놓고 조금씩 반복을 하면서 확장해 가는 형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공부 방법이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뭐 저희가 지금 2차 공부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고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고민도 하셨을 거고 완성도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괜찮고요. 뭐 완성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관세법의 뭐 특성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의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 목적은 연습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 연습이라 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상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뭐 상기하고 내용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공부를 했던 거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을 쓰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위기라고 하는 거하고 시간에 대한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좀 여유롭게 공부를 할 때 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답을 이렇게 꺼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연습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습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연습을 하는 것들은 뭐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학원에 나와서 하거나 하게 되면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지만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제어가 된다면.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시험을 보고 나서는 내가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못 보면 보충해 가면 되는 것이고 잘 보면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확인하는 과정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답을 썼을 때 내가 분명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답이 안 써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전체 부분 중에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차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랬었는데 문제를 풀면서 이제 체크해 가잖아요. 문제를 풀면 오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 잘 몰랐다 또는 틀렸다라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게 확인이 되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의사를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거를 계속해서 내가 좀 보충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반복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편이긴 한데 저는 괜히 한 말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노력만 한다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모의사를 보고 나서 확인하는 과정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 할 때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좀 관세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면 단순 암기로 많이 내다 보니까 옛날처럼 중요한 부분만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옛날에는 전체 중에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주로 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제 나름대로는 선별을 해가지고 출제를 할 거고 그리고 이 답안 구성할 때 중요한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따로 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이제 밑줄을 긋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답안을 봤을 때 최소한 요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라고 할 거고 좀 더 나아가면 여기 그 각 키워드별로 배점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도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뭐 전체 문제가 있잖아요. 전체 문제 중에 이 단어가 있고 없을 때 점수 차이가 얼만큼 난다라는 것을 적어 드릴게요. 답안지에다가 구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채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것도 당연히 신경을 써서 제가 직접 채점을 하거든요. 이제 답안 쓰셔서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빠져있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관세법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게 없는 만큼 여러 점 범위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요령을 부리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과목이 관세법인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으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 당부해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가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점점 나도 모르게 정확하게 답을 구성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 좀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계좌번호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거 듣고 기억을 하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통으로 암기하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좌번호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단위 수가 있겠다만 그걸 처음부터 쭉까지 그냥 풀로 외우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끊어서 보게 되잖아요. 그 방법을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백지에다가 이제 서술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공부를 한 게 있다고 쳤을 때 내가 공부를 잘 했는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공부를 그동안 했던 거를 그동안 외워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오늘 예를 들면 관세법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공부했던 범위 안에서 내가 공부했던 것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내가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뭐 관세법은 매일매일 뭐 3시간씩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에 공부했던 시간이 있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구조를 잡고 그 안에서의 키워드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백지를 썼을 때 안 써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따로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하고 역시나 확인된 거를 집중적으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처음부터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A부터 Z까지를 쭉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어떤 거는 기억이 남고 어떤 거는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있거든요. 기억이 남지 않는 것들을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있죠. 까먹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 이런 것들만 따로 뽑아내세요. 뽑아내서 그것만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한 부분이 보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이게 뭐 부족한 게 보충이 되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좀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걸로 파악하라고. 네, 어쨌든 뭐 요즘 날씨 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